저는 그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장이라던 엄마가 왜 이 빌라 안에 있었던 걸까요? 살금살금 열린 문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고 낯익은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자세를 뒤로 돌려봐. 그 사람은 제 시아버지 정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 다름 아닌 제 친정엄마가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꼭 끌어안은 채 숨결을 섞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욕망을 풀어내듯 눈빛과 손길 하나하나가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엄마가 시아버지와? 그날 본 장면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릴 우리 가족의 운명. 모든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28살.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었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 진호와 저는 아직 분가를 하지 못한 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게 효율적이고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선택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계셨습니다. 점잖은 말투로 저를 대했지만 때때로 느껴지는 지나친 관심과 배려가 묘하게 불편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하고 집안일에 예민했습니다. 특히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늘 한마디씩 던지셨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약국일에만 매달리니? 아기도 얼른 가져야지. 집안에 손주 웃음소리라도 들려야 사는 맛이 나는 거야. 그 말은 언제 들어도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약국을 이제 막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임신과 출산은 제게 너무 큰 결단이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준비 인생이 다 준비된 뒤에 뭐가 있니? 나도 내 나이에는 다 감당하면서 살았어.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남편 진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손길마저도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정작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으니까요. 민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알아서 할게요. 그 말조차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식탁 위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애들 독립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젠 더는 못하겠어. 당신, 또 그러네. 애들이 아직 자리도 잡기 힘든데, 어디서 무슨 독립이야. 내가 애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 나도 편하게 숨 좀 쉬고 싶다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됐어. 내가 집 알아봐 줄게. 곧 괜찮은데 구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버님에게 쏠렸습니다. 남편 진호는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얼떨떨한 채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은퇴 후 변한 아버님의 눈빛 속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지 싶었어요. 진짜 집을 구해줄 거야. 내가 나설 테니까. 걱정 마. 분명 반가운 소식일 텐데 제 가슴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집을 구해주겠다는 아버님의 호의, 그 속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저는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거야. 아버님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저 새로운 집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버님의 그 한마디 내가 집 알아봐 줄게. 그날 이후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연신 기뻐하며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됐다라며 웃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눈빛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버님은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괜찮은 빌라를 구해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마음에 들 만한 집을 하나 봐뒀어.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집을 구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아버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자신만만해 보였죠.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렇게 빨리요? 은퇴 후 시간이 남아돌잖아.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봐뒀지. 진짜 대단하네. 근데 집을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라도 있어? 어머니의 의심 섞인 말에 저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집을 서둘러 구해주려는 걸까? 그 주말 우리는 아버님이 안내한 신축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반짝이는 외관의 빌라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릴 만큼 좋았습니다. 주차장도 널찍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신경 써주셨는데 진짜 감사하지 않아? 응, 고마운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네. 남편은 들뜬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며 벌써 이 집에 살게 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쪽 구석에 놓인 의문의 탁자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아직 닦이지 않은 듯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이 집은 비어있는 신축이라 했는데 어떻게 와인잔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집주인도 좀 이상하네. 신축이라더니. 왜 이런 게 남아있지? 아, 그건 건축업자가 손님 접대할 때 썼던 거겠지. 별거 아니야. 아버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순간 제 눈에는 아버님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집을 구해준 호의의 그림자가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사정을 숨기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마주했는데 엄마는 어딘가 들뜬 듯 화사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힘들지? 얼굴이 좀 수척하다. 엄마 그냥 그래. 아직 시댁에 같이 사는 것도 그렇고 아기도 아직 계획 없다고 눈치 받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진호는 착하잖아. 잘 버텨봐, 다 때가 있어. 엄마의 말은 늘 제 편 같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엄마의 얼굴이 전보다 더 화사하게 빛나 보였고 마치 누군가와 좋은 일을 나누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잠시 후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제 앞을 피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고 그 순간 제 눈은 커졌습니다. 전화 화면에 뜬 이름 한선생. 그건 시아버지 정우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선생? 왜 엄마 휴대폰에 아버님 이름이 저장돼 있지? 그냥 우연일까? 엄마는 통화를 마친 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밥 먹고 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날 엄마의 미소는 이상하게도 따뜻하다기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의 호의와 엄마의 미묘한 웃음을 동시에 떠올리며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휴대폰 속 한선생이라는 이름. 어쩌면 단순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불길한 울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또다시 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호야, 민지야. 요즘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가 집 구해주겠다 했는데 결정은 해야지. 저도 이제는 마음 굳혔어요. 아버지가 마음 써주셨는데 더는 미루면 안 되죠. 남편은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밥만 뜨던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다시 한번 그 집 보러 가자. 서류 정리도 해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야. 아버님의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단단한 어조가 오히려 제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종이 부스럭거림과 낮게 은조리는 목소리. 무심코 문틈으로 시선을 두었을 때 아버님은 낡은 앨범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님과 낯익은 얼굴이 함께 웃고 있었죠. 그 얼굴은 제 엄마 영란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전쯤 찍힌 듯한 흑백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또래 연인처럼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천천히 멈추는 것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땐 그렇게 멀어져야 했을까? 속삭이듯 흘러나온 아버님의 말. 저는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버님 사이에 과거의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버님과 엄마가라는 말은 차마 내뱉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오니까 집안이 환해지네. 요즘은 진호랑 잘 지내지? 엄마, 혹시 예전에 아버님이랑 알던 사이야? 순간 엄마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피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은 학교 다녔어. 그냥 동창이야, 별거 없어. 엄마의 대답은 너무 짧았고 그 짧음이 오히려 제 의심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버님과 엄마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곧 저는 그 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될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님과 엄마가 나란히 웃고 있던 모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창이라고 합리화해도 두 사람의 눈빛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지나칠 때마다 혹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않을까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늦게 들어온 저는 우연히 아버님의 방문 앞을 지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곧 정리할 테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억누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있어 주니까. 그래. 영란아.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식어버렸습니다. 그 이름. 제 엄마 영란. 아버님이 입에 올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방에서 몰래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외출하신 틈을 타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본 겁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에 곱게 접힌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낯익은 필체. 제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우 오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그때 놓친 인연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아이들 눈치 보느라 힘들지만 오빠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엄마와 아버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얼어붙은 채 편지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왜 엄마 이름이 왜 이런 편지가 여기 있는 거냐고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데 손대지 마라. 아버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버님 사이에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그 미소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아버님이랑 연락해? 솔직히 말해줘. 민지야, 무슨 소리니? 내가 왜 내 시아버지랑 연락을 해? 엄마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과 엄마 두 사람의 편지, 그리고 그들의 숨길 수 없는 눈빛.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그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편지를 발견한 이후 저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에 뜬 이름, 그리고 아버님 방에서 본 편지들. 제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해외 출장을 간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집 근처에서 본 엄마의 뒷모습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갔고 결국 발길은 낯선 신축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아버님이 우리 부부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저는 가슴이 쿵쿵 울리며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에 힘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장면이었습니다. 거실 안 촛불 같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공간에서 아버님과 엄마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두 사람의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숨기지 말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라도 함께 있고 싶다. 오빠, 나도 그래. 오빠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오빠 곁에 있으니까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엄마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닿고 눈빛이 얽혔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놓쳐버린 시간을 한순간에 되찾으려는 듯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안겼다가 이내 다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짧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꾹 눌러온 갈망이 터져 나오는 듯 깊고 뜨거웠습니다. 엄마의 손이 아버님의 등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고 아버님은 엄마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에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문틈 사이로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명 애절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내 곁에 있어주니 난 후회 없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오빠. 우리 이렇게라도 행복하면 안 되는 걸까?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아버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빛 아래 겹쳐지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오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에서 작은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살짝 더 열리며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의 놀란 눈빛, 엄마의 질린 표정. 모든 진실이 이미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민지야,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오해하지 마. 아버지가 다 말해줄게. 지금은 제발 그냥 들어가자. 하지만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장면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버님의 은밀한 사랑. 그 금지된 관계가 우리 가족을 어디로 끌고 갈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의 얼굴,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눈빛. 이건 악몽이야. 분명 잘못 본 거야. 그렇게 속삭였지만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겹쳐진 그림자는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살았습니다. 남편 진호는 그런 제 모습이 답답했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만 이상함을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해숙이 조용히 제 방을 찾으셨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내 얼굴이 달라졌어. 뭔가 숨기는 거지? 저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예리했고 제 안에 숨겨둔 불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약국 일 때문에 조금 바빠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하는 말 다 거짓말처럼 들려 민지야. 내가 뭘 봤는지. 혹시 나 모르게. 아버지랑 사돈어른 얘기 들은 거 있니?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눈치채신 걸까? 말을 잇지 못하는 제 표정을 보며 어머니는 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걸 많이 봤어. 아버지가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 그리고 며칠 전엔 사돈어른이 우리 집 근처를 서성이더라. 민지야, 솔직히 말해.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는 순간 제 세상은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고만 느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 공기가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님의 뒤를 밟으셨습니다. 저는 따라 나서지 못했지만 그날 밤의 광경은 어머니의 표정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향한 곳은 역시나 그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본 건 제가 보았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 서로를 꼭 껴안은 두 사람. 아버님과 엄마 영란. 뭐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빌라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님은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엄마는 질린 얼굴로 몸을 가렸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 지금 이 꼴이 설명이야.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게 할 짓이냐고. 미안해요. 저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몸이 떨려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었고 눈물만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왜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 속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집은 끝없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이 놓여 있었고
그 사이를 가르는 건 어머니의 날 선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일 끝까지 밝혀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집안을 울리며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해숙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아버님을 외면했고 아버님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혔고 남편 진호와의 관계마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밥상 위에서 거실에서 심지어는 친척들 앞에서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 가장이 아니야. 차라리 집을 나가. 이런 꼴로는 못 살겠다. 제발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입 다물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잖아. 남의 가정 파괴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변함없이 중간에 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잘못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가족만 더 망가져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을 더 지피는 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넌 왜 항상 아버지 편만 드니? 내 아내 앞에서 내 장모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저와 엄마 영란까지 모두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버님과 엄마가 몰래 만나는 장면이 또다시 목격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폭발했습니다. 끝이야. 나 이혼할 거야. 더는 못 참아. 어머니의 선언은 집안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파국은 곧 저와 남편의 결혼까지 무너뜨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격렬히 다투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버지 잘못인데 왜 항상 엄마만 달래는 거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잖아. 나도 힘들어. 민지야 하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어느 쪽 편만 들 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 나는 혼자인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당신은 몰라. 내 엄마도 잘한 거 없잖아. 왜 내 엄마만 욕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린 채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왔고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무너져 내리는 가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본 거 다 사실이지. 내가 증인 돼 줘야 해. 나 혼자서는 이 사람 상대 못 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를 법정에 세우라는 말. 그건 저에게 있어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어머니, 저 그건 못해요. 못한다니? 내가 직접 봤잖아. 그 꼴 다 보고도 모른 척 할 거야?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우리 둘만 잘 살면 돼. 부모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야, 진호야. 이미 우리한테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잖아. 어떻게 남처럼 살 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만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할 거야. 남편의 냉정한 목소리는 제게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침묵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시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남편의 결혼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간은 무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국 어머니 해숙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안은 들끓는 전쟁터가 되었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만이 오갔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의 배신을 증언했습니다. 아버님은 차갑게 침묵했고 그 곁에는 제 친정엄마 영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고 영란 씨랑 살겠다고 하지. 그러셨어요. 나를 30년 동안. 속이고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망치고 말았잖아요.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아버님의 담담한 고백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감싸준 채 울었고 어머니는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고 엄마와 아버님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진호의 관계도 더는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진호야,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이제 모르겠어. 또 모르겠다. 민지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 짧은 대화가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결혼은 부모 세대의 욕망과 탐욕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정우를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은 후회의 빛을 띠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변명도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부모 세대의 지나친 집착과 욕망, 그 이기심이 결국 우리 세대까지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욕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 책임을 저버린 순간 남는 건 잿더미뿐이라는 걸.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너진 가정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서기를 할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제 삶을 흔들리게 두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이 비극 앞에서 엄마를 원망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아버님을 원망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